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NHK 다큐멘터리 팀이 한국의 발전을 취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기술, 경제, 그리고 한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일본 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배려심 넘치는 한국의 행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 제작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인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NHK 다큐멘터리 특파원인 다카이드입니다. 제 삶은 언제나 새로운 곳을 누비며 각국의 문화를 취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번 한국 취재는 정말로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번 취재는 조금 다급하게 시작되었어요. 요즘 일본 사회에서는 경제적 침체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상부에서는 한국이 경제와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희 팀은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물론 K-팝,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희는 깜짝 놀랄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부터 QR, 코드 기반의 빠른 입국 심사까지 일본에서 볼 수 없는 편리함이었죠. 그러면서도 공항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영어로도 유창하게 안내해줬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이렇게 배려하다니 놀랍네요. 팀의 PD인 나카무라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후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길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버스는 최신식 전기차였고 내부는 깨끗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했으며 외국어로 된 안내 방송도 흠잡을 데 없이 정확했어요. 다카이데 씨, 이거 들려요? PD 나카무라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요? 이 안내 방송, 일본어로도 나오네요. 그 순간 저도 귀를 기울여 봤는데 정말 일본어로 된 방송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주요 정류장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환승 정보와 주변 명소까지 친절히 설명하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 도입해야 하지 않나요? 나카무라 씨는 반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희 모두 속으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일본에서 교통 안내 서비스가 이 정도로 친절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도심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한마디로 미래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강남의 거리, 그리고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차들이 유유히 다니는 모습은 한눈에 봐도 첨단 기술과 환경, 보호에 신경을 쓴 도시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가 보여준 배려의 수준이었어요. 저희는 외국인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죠. 센터는 단순히 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에도 수업을 운영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체육 활동까지 제공하고 있더군요. 센터 직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점점 더 글로벌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친절의 수준을 넘어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며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배려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외국인을 손님처럼 대하는군요. 나카무라 씨가 감탄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에서 만난 관계자는 한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을 더 잘 지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 여는 한국어 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실제로 외국인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한국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한 한국어 수업에 직접 참관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고
그중 한 필리핀 출신의 여성이 다가와 저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막막했어요. 언어도 모르고 시스템도 낯설고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 덕분에 이제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이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야간 시간대에 진행되는 한 특별 프로그램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류의 장이었는데 다양한 전통 놀이와 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곳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분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이 따뜻한 환대와 체계적인 지원은 단순히 관료적 지시나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국민적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다양한 한국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취재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단지 외국인을 배려하는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한국 경제와 기술의 혁신적인 면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대기업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스마트워크 센터는 처음부터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회의 자료를 번역해주는 시스템부터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정말 놀랍네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가 아직 드물거든요. 나카무라 PD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흔한가요? 제가 기업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죠. 예를 들어 센터 내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키즈존과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스마트워크 센터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인 면을 체험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승차권 구매부터 노선 안내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었죠. 특히 외국인을 위해 제공되는 실시간 번역 기능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다카이데 씨, 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편의성을 보지 못했어요. 나카무라 PD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이런 점은 일본도 꼭 배워야겠어요. 지하철 내부는 생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전 좌석에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노약 좌석 옆에는 유모차와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는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방송 역시 다국어로 제공되었죠. 취재 일정 중 저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 환자들도 접근하기 쉽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희는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이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곳이었죠. 진료 과정은 놀랄 만큼 간단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점도 일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나카무라 PD가 말했습니다. 센터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은 건강보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외국인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의료진들도 외국인 환자를 돕는데 적극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의료 기술은 뛰어나지만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접근성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한국이 보여주는 이 글로벌화된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마인드와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 팀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넘어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의료센터를 둘러보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접한 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중 한 사례로 인도 출신의 라지브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언어 소통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통역 서비스도 완벽했어요. 특히 제가 받았던 심장검진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자세히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외국인 중 일부는 단순히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검진도 문화처럼 자리 잡혀 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접근성이나 예방 중심의 의료 문화에서는 한국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끝날 무렵 PD 나카무라 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카이데 씨, 이번 취재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발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더군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단순히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강했어요. 나카무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시스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이 디지털화와 외국인을 배려하는 자세는 정말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일본 시청자들도 이런 점을 보고 많은 걸 느끼겠죠.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단순히 이 나라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 일정은 저희 팀 모두에게 큰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에 감탄하던 중 한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마주하게 된 거죠. 우리는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한다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죠. 다양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가득한 시장에서 저희는 외국인 상인 한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와 줘서 감사하죠. 그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난 후 그 상인은 조용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국어가 서툴거나 지역사회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죠. 그날 저녁 저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식당 직원과 작은 갈등을 겪게 된 겁니다. 주문한 음식 중 하나가 잘못 나왔고 이를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알아듣지 못하면서 상황이 조금 어색해졌죠. 저희가 이걸 주문한 게 아닌데요. 나카무라 PD가 손짓으로 설명했지만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방에서 사장님이 나왔고 그 역시 처음엔 조금 당혹스러워했어요. 이때 식당에 있던 한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우리와 직원 사이의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 덕분에 상황은 금세 해결되었고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외국인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당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상호 배려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닐까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영어로 도움을 주었던 남성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난 30대 직장인으로 평소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오해가 종종 생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은 한국 생활에서 종종 언어 문제를 겪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외국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언어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의 말은 한국이 단순히 정책적으로만 외국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역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식당 사건 이후 저희는 한국 내 외국인 지원 단체의 한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문화 교류의 날이에요.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게임을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나카무라 PD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들이 자신을 손님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 감정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외국인을 배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한국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성과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깨달음은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국이 보여주는 배려의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장면을 진심을 담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후 일본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너머로 느껴지는 변화와 진보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SNS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외국인들까지도 배려하는 시스템이라니 일본도 따라가야 해요. 기술은 우리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사람에 대한 생각까지 발전시킨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일본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방송 이후 저희는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일본이 배울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한 경제학자는 방송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자부심을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나라가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화학자는 한국의 배려, 문화를 높이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입니다. 일본도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배려, 대기업의 혁신적인 업무 환경,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 활동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 거대한 변화는 한국이 왜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공항에서 환하게 웃으며 안내를 해주던 한 직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본어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한 외국인 가족의 길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카무라 PD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카이데 씨, 한국은 결국 이런 작은 배려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나라였네요. 우리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아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사람 중심의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에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지 몇 주 후 일본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이는 분명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열정과 배려는 일본 사회와 우리 제작진 모두에게 큰 영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